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 채널입니다. 최근 국내 코스피 시장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고 미국의 나스닥이나 S&P 500은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이런 주식시장의 흐름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도 좋은 흐름으로 오랜 기간 지속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항에 투자하는 거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원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한 전문가가 밝힌 우리들이 앞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데모테크라고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투자자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싶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투자자들에게 이런저런 좋은 의견을 전달해 주실 김경록 대표님이신데요. 김 대표님은 애널리스트와 채권 운용을 거친 금융 전문가이고 10년이 넘게 노후 문제를 고민해 온 은퇴 전문가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미래학자 중 한 분이라고 합니다. 김 대표님은 인구 고령화와 과학기술의 결합을 데모테크라고 지칭하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주식시장의 메가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바이오 의약품과 디지털 헬스케어, 메타버스,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관련 기업의 가치가 무궁무진하게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데모테크 주요 분야에서 앞으로 어떤 기업이 최후의 승자가 될지를 예견하기는 쉽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구글과 아마존닷컴, 애플 등과 같은 빅테크 기업이 승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예상하고 계셨고요. 방대한 고객 접점을 가진 빅테크 기업들이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디지털 헬스케어와 메타버스 등 주요 데모테크 시장에서 강점을 갖기 쉽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내로 눈을 돌린다면 이미 반도체 기업 두 곳을 빼놓고는 가장 몸집이 커진 빅테크 기업 카카오와 네이버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저성장과 고령화가 시작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저는 저성장과 고령화는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서 이미 세계의 문제로 대두된 지는 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채로 많이 성장한 부분이 있고 저금리도 많이 작용했습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1,600원과 1,700원까지 가면서 제조업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었기도 하고 그때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크게 성장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을 해서 체중을 빼놓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환율이 높아지니까 현대차 등이 크게 성장했었습니다. 거기다 중국 경제가 확장하면서 우리 물건들을 샀었고 그러면서 2000년대와 2010년대 우리 기업들이 급속도로 성장했고요. 20년 동안 1인당 소득이 거의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급속하게 증가한 배경인데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착시에 빠져 있지 않나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제조업에는 계속해서 도전자가 생겨날 것이고 앞으로 제일 큰 도전 과제는 바로 고령화라고 합니다. 옆나라 일본이 고령화가 워낙 빠르니까 우리나라도 마치 일본처럼 고령화가 이미 온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하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는 경제 성장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고 합니다. 베이비 부모가 40에서 50대에 몰려 있었고 이들은 소득이 가장 높은 계층이었지만 하지만 앞으로 20에서 30년간 고령화가 심해지는 것을 겪게 될 것인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조심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데모테크는 데모그래피의 데모, 즉 인구 구조의 변화를 뜻하고 테크놀로지의 테크, 즉 기술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세계 인구 구조는 급속도로 변할 것이고 향후 일어날 두 가지 메가 트렌드를 찾으라고 한다면 데모그래피와 테크놀로지로 본다고 합니다. 묘하게 데모그래피와 테크놀로지가 교차되는 점이 있다는데요. 예를 들면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인구가 900만 명 정도 되는데 2050년이면 19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1000만 명이 더 증가하는 셈인데 65세의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이 14에서 15% 정도 되는데 의료비는 42%를 쓴다고 합니다.
2.7배를 더 쓰는 것인데요. 이 사람들이 현재 900만 명에서 30년 뒤에 1900만 명으로 늘어나는 것이라서 바이오나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30년 동안 65세 이상 인구는 세계적으로 8억 명이 늘어날 것이고 2060년까지는 11억 명이 증가합니다. 이는 미국 인구의 3배의 규모인데, 향후 40년간 65세 이상의 인구만 모여 사는 미국만한 나라가 3개가 생기는 셈입니다. 테크놀로지와 결합해서 생겨날 수 있는 시장, 그걸 데모테크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김 대표님은 데모테크의 유망업종으로 바이오와 헬스케어 시장을 투자하기에 좋은 시장으로 보고 계셨는데요. 인구가 많은 중국답게 중국의 고령화가 앞으로 세계의 고령화를 이끌게 될 거라고 하시면서 유전자 치료제와 세포 치료제, 항체 치료제 등 바이오 의약품이 확장될 것이고, 지난 10년간 8% 정도 성장했는데 향후에는 연평균 10%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바이오 시장은 앞으로 언제 사더라도 향후 20년을 바라본다면 투자하기에 좋은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디지털 헬스케어는 밴드와 신발, 워치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웨어러블과 의료 수술 시장도 있고, 현재 전체 헬스케어에서 디지털은 아직도 4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애플이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시장을 독주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애플이 이렇게 스마트워치 시장을 장악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바로 헬스케어 시장이 곧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개인들의 헬스 데이터는 어떤 것보다도 가장 양질의 데이터로 분류되는데요. 스마트워치는 스마트폰보다도 더 몸에 찰싹 달라붙어 있고 24시간 내내 한 사람의 모든 일상의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특히 개인 신체에서 벌어지는 모든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무궁무진하게 수집할 수가 있고, 심박수 기능을 포함한 체온과 수면 정보, 운동 정보 등 온갖 생체 기반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냐면, 우선 다양한 제휴 사업과 함께 초개인화 마케팅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전도 관련 정보를 병원과 공유해서 질병을 예측할 수도 있고요. 각종 헬스케어 상품을 파는 업체와도 제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움직임이 부족한 사람과 많은 사람을 나눠서 각각의 생활 패턴에 맞는 생활 관련 상품들을 추천하는 데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구글과 협업해서 스마트워치 시장에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고요. 애플을 따라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데모테크의 두 번째 유망업종으로는 메타버스를 보고 계셨는데요. 스티븐 스필버그의 레디 플레이어 1이라는 영화가 이 미래의 메타버스를 정말 잘 표현한 영화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가상 공간으로 가서 현실에서 느끼지 못했거나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느끼며 지낼 수가 있는데요.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나이 든 사람은 젊은 모습으로 살 수도 있고, 어린이들은 성인의 모습으로 살 수도 있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정상적인 모습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불편한 고령자 등 메타버스는 그 수요가 아주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5.5달러에 팔았던 구찌의 가상현실 속 가방을 4,115달러에 되팔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가상현실 속 자신의 아바타를 꾸며서 다른 사람들과의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면서 지낼 수 있는 곳이 메타버스가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가수들과 팬들의 소통의 이벤트도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 가수의 콘서트를 이 메타버스 안에서 행하기도 하고 있으며, 지금은 뇌졸중으로 재활치료를 하려면 병원에 찾아가야 하는데, 가상현실에 아바타를 띄워놓고 사람과 연결하면 가상현실을 활용해서 집에서도 할 수가 있게 되고, 특히 고령의 치매 환자가 많으니까 재활치료에도 쓸 수가 있고, 조기 진단에도 활용할 수가 있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상현실은 페이스북이 가장 앞서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애플도 뛰어든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닷컴 등 거대한 빅테크 기업들이 속속 참여하고 있는 만큼 역시나 이 메타버스 역시 저도 미래를 보고 투자하기에는 좋은 투자 시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어느 한 TV 프로그램에서 나이가 어린 여성 투자자분에게 디에 투자 중이냐고 한 질문에 대해서 자신은 바이오에만 투자를 한다고 하는 투자자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사람들은 갈수록 나이가 들고 아픈 것도 많을 거고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바이오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바이오에 투자한다는 대답을 내놓았는데요. 저는 굉장히 투자자로서 바람직한 자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익률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자신이 어디에 어떻게 왜 투자하는지 명확하기 때문에 투자에 흔들림도 없고 한 주 한 주 수량을 모아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텐데요. 요새 보면 그냥 수익률 쫓아서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아니면 4차 산업과 관련 있는 수혜주 종목이라고 하니까 투자한다는 막연한 태도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투자하는 종목에 대해서 막연한 태도를 가지고 투자를 해가면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 마음도 덩달아 같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나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항상 그럴 것이고요. 저는 스스로 왜, 어디에, 무슨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지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정확하게 인지를 하게 되면 목표와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흔들리든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인다고 해도 전혀 불안한 마음이 들지가 않고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런 좋지 않은 폭락장이나 행보장에 용기 있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덩달아 마음도 흔들리시는 투자자분들은 한번 스스로가 왜 여기에 투자를 하는지 아니면 왜 투자를 하고 싶은 건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확신이 없는 투자는 그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절대로 성공적인 장기 투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